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주식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인 바로 SMR과 원전 테마인데요. 오늘은 이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2025년 7월 7일 기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약 6만 원 선에 머무르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5.7% 정도 상승해 주면서 5일선 위로 안착시키면서 6만 3,100원에 현재 주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등락을 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은 과연 어떠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자, 원전, 글로벌 수주, 전력 수요, 그리고 정부 정책과 외국인 수급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적 흐름, 산업적 환경, 실적 분석, 투자 리스크, 그리고 단기, 중기, 투자 전략까지 이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다 보셨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사야 하는 종목인가, 계속 가져가야 될 종목인가, 혹은 좀 더 기다려야 할 종목인가에 대한 이 감이 확실하게 생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과 내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라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주님들은 필수적으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댓글로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면 더욱더 힘내서 반영해가지고 또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에비례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7일 현재 주가는 6만 3천원으로 전일 대비 6% 정도 상승했고 지금 6만 원에 대한 지지선을 견고하게 지켜야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38.4조 원으로 코스피 11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24.18% 수준이죠. 시세의 움직임은 단기 눌목 조정 상태, 향후 방향성은 다음 파트에서 좀 자세히 좀 다뤄드리도록 할 건데요. 최근 일주일간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3일 연속 순매수, 기관은 지속적인 매도세, 개인은 조정 구간에서 분할의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엇갈림은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우지만 동시에 6만 원 초중반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기술적으로 본다면 5일 이동평균선은 하향 중이고 21선은 횡보, 61선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구간은 지지선 테스트와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급 안정화의 초기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하방 이탈 없이 지지에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6만 4천 이상 수준까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공매도와 신용 잔고 등 수급의 질적인 요소도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와 지표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조금 더 정밀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기술적인 분석은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중요한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두에빌은 5일 이동평균선과 21선의 수렴 중이고 61선은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단기 조정 후 중기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RSI 강도 지수는 현재 61 수준으로 과열 구간에서 벗어난 후 점차 반등을 모색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매도권에 아직 진입을 하진 않았지만 단기 매물은 일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역시 최근 신호선과의 벌어짐으로 줄어들면서 다시 골든크로스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고요. 거래량 대비 고점이 줄어든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수렴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선은 5만 8천 원 부근이고요. 1차 저항선은 6만 4천 원, 그리고 2차 돌파 목표는 6만 8천 원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지금 구간 단기 눌림 이후 재반등을 준비하는 구간을 볼 수 있겠고, 특히 거래량 증가 수급 변화가 동반이 된다고 한다면 6만 4천 원 돌파 이후 더 추가적인 이 상승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시나리오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즉 지금 지지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고요. 상승 모멘텀이 뒷받침이 될 경우 단기적인 반등도 크게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죠. 물론 기술적 분석만을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다음 내용에서 실제 수급과 공매도, 대차장고, 신용장고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구간의 투자 심리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 단기 주가의 움직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공매도, 대차장고, 신용장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의 흐름이기 때문이죠.
먼저 공매도 좀 현황을 보면 7월 5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약 84만 주죠. 78만 4,700주죠. 공매도 잔고 비중은 0.12% 수준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과 함께 공매도 거래 증가를 했었지만 장기 평균 대비 과도하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공매도 비중이 과거 급락 기준까지 확대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는 단기 조정 차원의 베팅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은 대차 잔고입니다. 7월 5일 기준으로 제 대차 잔고는 4,320원 수준이고요. 이 역시 과거 고점 대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는 일부 숏포지션 투자자들이 커버링을 시작했거나 상승 가능성 대비해서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공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현상은 보유 자산에서의 공매도 비중이 줄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이는 반등 가능성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도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현재 두해 비례 신용 잔고는 약 2천억 원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다소 과열된 느낌은 있으나 주가 대비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신용 융자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무리한 추격 매수는 아직 많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죠. 오늘 그 7월 7일 기준으로 24.27%로 지금 외국인 3거래인 연속 순매수를 좀 보이면서 보유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즉 공매도는 일부 증가했지만 대차 잔고는 줄고 신용 잔고는 과열이 아니고 외국인은 매수세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수급적으로 중립 이상 반등 가능성이 살아있는 구간으로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좀 수급을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전 사업과 시장 이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특히 그 미국 시장 증시와 원전 이슈를 중심으로 두해 비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미국 시장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2025년 7월 6일 나스닥은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다만 에너지 인프라 섹터, 특히 원전 관련주는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ETF인 글로벌 X 유니엄 ETF와 지난 일주일간 5% 8%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캐시우드는 특히 미국 SMR 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를 재개했죠. 이런 움직임에 SMR 다시금 핵심 대체 에너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겠고, 게다가 미국 에너지부 DOE는 2030년까지 차세 원전 10기를 상용화를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중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산에너비티가 바로 이 기업들과 SMR 기자재 주기기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인데요. 다시 말해 미국 원전 프로젝트가 활발해질수록 두해 비례 수출 기회와 매출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다른 글로벌 포인트는 유럽과 아시아인데요.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 러시아 에너지 유전을 탈피하고자 원전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도 이 한국통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단지 사업적인 전망을 넘어서 두해 비례 실질적인 수주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가에 매우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글로벌 수요 증가, 원전 기술 재조명, 미국, 유럽의 정책 변화가 이 두해 비례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런 정책 흐름과 산업 구조가 국내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해 비례 포지셔닝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국내와 글로벌 산업 환경 그리고 정책 변화가 두해 비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황은 어떠냐면 2025년 현재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력 안정 수급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원전 산업을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 중입니다. 2023년 이후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서 원전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규 원전 2기 착공,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그리고 SMR 실증 사업 가속화 등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에너지 수급을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바로 AI 센터,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산업 전력 주요 수요 폭증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AI 연성 슈퍼컴퓨터 대형 서버팜은 하루에 수천 메가와트에 이르는 전력을 소모하는데, 이는 기존 화력이나 신재생을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원전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죠. 그럼 두산에너비티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형 주기기 원자로 증기 발생의 공급 능력을 보유한 이제 국내 유일의 기업이고요. 동시에 SMR 실증 사업에 참여 중이며 가스터빈, 수소터빈 등 차세 발전 설비 자체 기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즉 두산에너비티는 기존 원전, SMR, 친환경 가스터빈 이 세 가지 삼각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원전 수혜주를 넘어서 종합 인프라 에너지 대표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한국 정부에서 2026년부터 해외 원전 수출 지원을 하는 원전 금융 지원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체코, 폴란드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서
금융 경쟁이 높여진 요소이자 두산 글로벌의 이 진출을 이제 뒷받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겠죠. 결국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은 그것을 실적으로 연결시킨 플레이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 그것이 이 투자자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글로벌 수주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년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다수의 원전 프로젝트에서 주기기 공급 및 EPC, 설계, 조달, 시공, 입찰에 참여 중에 있는데요. 특히 가장 주목받는 것이 뭡니까? 체코 테뮌린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전력 주계약자로 좀 참여 중에 있고 두산은 여기서 원자로 증기 발생기 주기기를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 포지션이 되어 있죠. 계약 규모는 약 3조 원, 3조에서 4조 원으로 2025년 하반기에 수주 확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인데요. 현지 정부는 이제 한국형 APR 1400 이 세 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두산 이 경우 주기기 및 시공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헝가리, 아랍에미리트 같은 기존 원전 운용국에서도 노후 원전 현대화 및 신규 설비 확장 프로젝트 추진 중인데요. 여기서도 두산의 기술력은 국제 경쟁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연간 수주 목표는 10.7조 원으로 현재 상반기 기준으로 6.4조 원 수준으로 수주를 확보한 상태고요. 하반기에 체코, 루마니아, 미국 SMR 프로젝트 동시 성사가 된다면 목표도 초과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수주 잔고가 빨리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2, 3년간의 매출 실적과 선반영되는 선행 지표이자 기업 가치 구조 상승을 의미하죠. 요약하자면 체코 수주 성사 시 주가 반등의 트리거, 폴란드, 루마니아 수주까지 이어질 경우 두 회비는 단순 수혜주가 아니라 글로벌 원전 수출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게 되겠죠. 이러한 수주는 단기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펀더멘탈 강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 수주들이 실제 실적과 밸류에이션 어떻게 좀 반영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지금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흐름과 주가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주가 아무리 많더라도 결국 기업의 가치는 매출과 이익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먼저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 연간 기준으로 약 매출이 18조 1000억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그리고 전년 대비 16% 증가, 영업이익은 40% 이상 개선된 수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SMR 기자재, 공급 확대, 가스터빈, 해외 수주 본격화, 기존 원전 부분의 국내 수요 증가 이 세 가지가 고르게 실적을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이 세 가지죠. 2025년도 1분기까지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증권사들은 25년 연간 영업이익을 9천억 원 수준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낙관적인 분석은 1조 돌파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주가 기준의 PBR은 5배 그리고 1.4배 수준입니다. 단순한 수치만 보면 약간 높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지금의 PER은 미래 기준으로 저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이 고부가 가치의 기자재, 독점성 높은 산업의 구조, 글로벌 진출 확대 이 세 가지의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의 기업입니다. 결국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단기적으로는 실적 서프라이즈, 중기적으로는 수주 확대와 정책 드라이브, 장기적으로는 SMR 글로벌 상용화라는 이 3단 구조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리스크겠죠. 이제 다음 내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항상 리스크 체크는 필수죠. 지금부터 리스크 요인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술적 리스크가 있는데 SMR 상용화의 불확실성이죠.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상용화의 시기입니다. SMR이 아직 상업적으로 완전히 구현된 모델은 아니고 설계 인증, 규제 승인, 실제 운전 실증 등 여러 가지 좀 단계를 거쳐야지만 전 세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두산이 투자한 기술이 언제 얼마나 수익으로 연결될지는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꼭 인지를 해야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치 외교 리스크, 수주 지연 가능성. 두 번째는 글로벌 정치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코, 폴란드 같은 유럽 원전 프로젝트는 정부 입찰, 협상, 계약, 인허가, 착공 등 오랜 기간이 걸리는 구조인데요. 이 중간에 정권 교체나 외교 변수,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을 하면 계약 지연 혹은 취소 리스크도 항상 열려 있겠죠. 따라서 장기 수주 성과 시점이 유동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외환
금리, 원자재 리스크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거시적 경제 변수들이죠. 이 원전 기자재 대부분 고가의 합금강, 특수 응접차재, 고압, 배관 등 고급 원자재들을 유전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압박이 좀 존재합니다. 또한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환율 리스크와 금리 변동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도 리스크 중 하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두에 비례 이러한 리스크를 기술력, 실적 기반, 다변화된 수주 포트폴리오로 충분히 분산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즉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 전략도 명확하게 존재를 한다는 점에서 투자 배제 사유보다는 주의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 전략과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산엘리베이터의 주가 흐름, 수급, 기술 분석, 글로벌 이슈, 산업 환경, 수주 전망, 실적 리스크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실제 투자 전략이겠죠. 현재 주가는 6만 원 초중반에서 지지선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는 58,000원에서 6만 원이 매우 강한 지지 구간이고 돌파 시 63,000원, 64,000원이 무난히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죠. 현재 63,000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뭐가 있을까요? 체코 원전 수주 발표, 그리고 미국의 SMR 기자재 공급 뉴스, 국내외 정책 드라이브 강화 등은 주가 상승의 단기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6만 원 언저리에서 분할 매수, 이벤트 발생 시 이익 실현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략으로는 수주, 실적, 재평가 흐름, 이 두의 비를 가진 포지셔닝 자체가 매우 강력하죠. 대형 원전 기술 보유, 그리고 SM 글로벌 진출, 가스터빈 등 친환경 인프라 병행, 정부 전체 글로벌 정책 수혜, 수주 기반 실적 성장, 이 모든 요소들이 두의 비리 단순 테마주가 아닌 뭡니까? 실적 기반의 가치주 플러스 성장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7만 5천에서 8만 원, 현재 기준으로 최소 몇 프로예요? 25%에서 30%, 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미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추세 전환 초입에 들어선 시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좀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자면 공매도 신용 잔고의 안정적 외국인 수급 유입, 그리고 글로벌 수지 현실화 임박, 실적 증가 추세 유지고 중장기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한다면 두의 비례 단기 테마성 반등 종목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성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인프라 대표주로 평가가 돼야 될 시기라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두산에너비티 2025년 7월 7일 기준 주가 분석부터 글로벌 산업 흐름, 수급 차트 분석, 그리고 실적 리스크, 그리고 실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두산에너비티 이제 단순한 원전 테마주를 넘어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변화하는 산업과 기업의 흐름 속에서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이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판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추가 분석으로 좀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면서 주식투자 좋은생 다음 영상에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영상 마무리에 앞서서 제가 기존에 이제 운영하던 이 종목 단타방도 수요일부터는 입장 처리를 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입장하셨으면 좋겠고요. 100% 무료로 운영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후속주까지 좀 챙겨 가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요일부터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단타방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5월 21일부터 좀 보여드리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 드리면서 이 종목도 드렸죠. 우리기술 9% 마감, 셀리드 35% 수익 받고요.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이렇게 종목들 수익 본 것만 보여드릴게요. 삼성중공업 3%, 이제 매도신호 이렇게 9% 드렸고요. 이건 종목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4.74%, 동양철강 3.25%, 카카오도 이제 하루 만에 5.9% 시초가로 다 드렸죠. PI라는 종목도 33%, 그리고 ST팜은 3.5% 손절했습니다. 카카오페이랑 한국석유 종목도 드렸고요. 카카오페이도 최근 핫했죠. 한국석유가 25% 마감 처리했고 카카오페이는 8% 마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45%의 수익 마감 처리를 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이 방에 입장하는 링크까지 드리면서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투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영상 찍어 드리고 있는데 5.86% 63,200원까지 좀 상승해 주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3,000원에서 64,000원 이 강력한 저항 구간을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 정말 걱정 많이 되실 텐데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시청하시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에는 정말 좋은 영상, 좋은 내용으로 좀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제 댓글로 보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댓글에다가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나 다 봤다 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